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자연이 가진 그 원초적인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홋카이도 휘다카 산맥에서 벌어졌던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초적인 공포라는 게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우리 조상들은 곰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렸다고 해요. 너무 무서워서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르는 대신 갈색의 존재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해야만 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테디베어, 귀여운 곰 캐릭터, 이런 친숙한 이미지에 완전히 가려져 버렸죠. 바로 이 지점, 과거의 그 엄청난 경외심과 현대의 안일함이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비극의 한가운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5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진짜 자연과 한번 교감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던 후쿠오카 대학의 반더보겔이라는 동아리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리더인 타케즈미를 중심으로 모인 정말 젊고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이었어요. 13일 동안 히다카 산맥을 종주하겠다. 와, 이거 정말 야심찬 계획이잖아요. 열정은 정말 대단했는데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바로 이 부분에서 비극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큐슈 출신인 이 학생들한테 곰이라는 건 그냥 동물원에서나 보는 뭐랄까 구경거리 같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발을 들인 홋카이도 히다카 산맥의 애조불곰은 이건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이들이 마지막 목표로 잡았던 산 이름이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아이누어로 그 뜻이 불곰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곳이었대요. 와, 정말 소름 돋는 우연 아닌가요? 자, 그럼 이런 불길한 전조들이 어떻게 연쇄적인 실수로 이어졌을까요? 정말 사소해 보였던 오판들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곰이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생사를 가르는 사투로 번져가는 게 보이죠. 정말 안타까운 건 매 순간마다 다른 선택을 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이 학생들은 어떡하지?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와, 곰이다 하고 사진부터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곰이 뒤지고 있던 식량 가방을 다시 뺏어온 거죠. 이게 왜 최악의 행동이냐면 곰한테 저 사람들한테 가면 먹을 게 있구나 하는 걸 그냥 대놓고 가르쳐준 셈이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정답은요,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곰, 특히 이 애조불곰은 한번 내 거라고 찍은 것에 대한 집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두 그룹의 경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같은 곰한테 당했던 현지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애조불곰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캠프랑 식량을 다 포기하고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후쿠오카 학생들한테도 제발 당장 도망치라고 정말 간절하게 경고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장비를 회수하러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없게 된 지정입니다. 곰이라는 존재에 대한 완전한 오해에서 비롯된 정말 비극적인 결정이었죠. 아마 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고 계획을 망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가 위험한 만남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곰의 일방적인 사냥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패닉에 빠져서 텐트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여기서 최악의 실수를 하고 맙니다. 바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친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흩어져서 도망치는 건 포식자 앞에서 먹잇감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거든요. 결국 이게 곰의 사냥 본능에 제대로 불을 붙여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순간은 한 학생이 남긴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코로기 모리오 학생의 일기인데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곰이 왔다. 카와하라는 당한 것 같다. 나도
당할 것 같다. 곰이 텐트 근처에 있다. 소리가 들린다. 이 마지막 기록에서 그가 느꼈을 공포가 정말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 것 같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흩어진 친구들을 찾으러 나섰던 리더 타케즈미마저 짙은 안개 속에서 곰과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거리가 불과 3미터. 결국 그도 이 비극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살아남은 학생들의 증언으로 대대적인 수색과 구조 작업, 그리고 문제의 곰을 쫓는 추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결과적으로 5명의 학생 중 3명이 끝내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리더였던 타케즈미 가주토 씨, 그리고 카와하라 요시타카, 코로기 모리오. 이 3명의 젊은이가 곰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10명의 전문 사냥꾼이 투입되어서 이 곰을 추적했는데요. 놀라운 건 이 곰이 20발이 넘는 총알을 맞고서야 겨우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곰을 잡고 보니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몸무게가 고작 130kg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상상했던 무슨 거대한 괴물곰이 아니라 비교적 작은 체구의 암컷곰이었습니다. 나이는 4살. 심지어 부검을 해보니까 아직 짝짓기도 한번 안 해본 아주 어린 개체였어요. 그러니까 작고 어리고 경험도 없는 그런 곰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곰의 위장을 갈라봤는데 그 안에서 희생자들의 유해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요. 숫자 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냥꾼들은 끔찍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곰은 배가 고파서 학생들을 사냥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냥 단순한 놀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해서 벌인 행위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식사를 위한 사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훨씬 더 섬뜩하게 만듭니다. 이야기 맨 처음에 우리 조상들이 곰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워했다고 했죠. 우리는 어쩌면 그 원초적인 공포를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생에 대한 두려움을 잊었다고 해서 과연 야생도 우리에 대한 그 강력한 힘을 잊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끔찍한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